네, 여성분 먼저 자리에 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포자들 연출을 맡은 김석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스포를 정말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게 범인이 이게 알려지면 안 돼서 그것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훈 배우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유포자들에서 도유빈을 연기한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포자들에서 인선의 역을 맡은 김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유포자들에서 도유빈 중마고 공상범 역할을 맡은 연기자 송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포자들에서 이상희 역을 맡은 박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다은 역의 임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지금 편집된 걸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떨리고, 예, TV 화면으로는 제가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만 극장의 스크린으로 이렇게 제가 만든 것을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보는 내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재밌게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기자분들과 처음으로 관람을 했는데요. 아니, 감독님이 엄청 엄살을 부리셔가지고 전 진짜 기대감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영화를 관람했는데 뭐 나한테 영화 보고 있다 화내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영화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화를 냈어요. 왜 엄살을 부리셨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대본을 보면서 나눴던 기획 의도가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잘 관람했습니다. 저도 더운 여름에 촬영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특히 성훈 씨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생각보다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하고요.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조금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제가 한일 부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아기를 보고 오늘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왔는데 저도 중간부터 이렇게 봐도 진짜 기대감을 확 낮춰놨었거든요. 우리끼리도 이제 얘기를 했다가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창비야 어떡하냐 했는데 중간부터 봐도 생각 외로 괜찮은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영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글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나온 것 같아서 지루할 틈 없이 봤던 것 같고 참 현장이 쉽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편집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촬영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정말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단막극 대본이 있었고요. TV 대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그 대본을 영화를 이제 업스케일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단막극은 단순히 이제 한 여자의 복수극이죠. 미러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영화로 이제 업스케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뉴스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트렌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작가님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분 동안 도유빈이라는 한 인물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데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였고 그거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결혼 직전에 클럽을 가는 이 인물에게 관객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유빈 나쁜 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고 적정한 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의 그 비밀을 조금 숨겨야 돼서 뒤에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어쨌든 약간의 피해자 느낌이기 때문에 그 재미는 조금 기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람이 지금 중요한 시간인가 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주인공 도유빈이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탑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영화인데 같이 아무래도 거기에 엮여져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는 이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제가 했던 뭐 잘못이나 실수들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때의 감정들을 좀 느끼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해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둘이 친구다 보니까 둘이의 케미가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치밀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맨날 카톡해요. 이렇게 맨날 와이프보다도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좀 옳은 얘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역할을 상해가 맡은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대사들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자 동떨어져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어우러지고 좀 현실감 있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다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의미가 좀 컸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도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다은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셨겠지만 제가 예고에도 나온 장면이니까 제가 진흙탕에서 구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날이 굉장히 더웠던 날로 기억해요. 굉장히 더웠었고 아무래도 온몸에 진흙탕 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차에 그 상태로 탈 수가 없어서 씻어야 하는데 샤워 공간이 제대로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그 벌판에 있는 수도가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그냥 호스기로 이렇게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네.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웨딩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커튼 이렇게 착 열리면서 이제 입고 나왔는데 이제 온 모든 스태프분들이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웠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온 스태프들이 서훈 씨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오. 근데 쑥스러웠어요. 본인은 쑥스러웠어.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무슨 행사 MC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현장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보다 생각났던 게 진짜 정말 감독님이나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너무 다 착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예의 바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뒤풀이 이제 끝나고서는 뭐 뒤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또 갖게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촬영하느라고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촬영 감독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예의가 너무 바르셨어요. 전에 촬영하실 때 너무 좋으셨고 잘 웃으시고 그랬는데 그 뒤풀이에 갔었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에 지윤 씨 85년생이라며 나 80년생이야 나 나보다 형인 줄 알았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형인 줄 알아가지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형이라고 불렀잖아.
나 근데 원래 스태프분들이 자주 무슨 누구 형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형으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자, 40대처럼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셨다시피 사실 그냥 앉아서 계속 얘기를 했던 역할이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아니었는데 저도 느꼈던 점이 감독님께서 워낙 유쾌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거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열악했던 촬영 현장이었었거든요. 근데도 뭐 불구하고 정말 그냥 얼굴을 굳히고 계셨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점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힘듦을 되게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촬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었고 또 반성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클럽씬에서 이제 춤추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무반주로 할 줄 알고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음악을 또 신나는 걸 틀어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반주로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살짝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시네. 근데 이제 오디션 출신이신데. 뭐가 있어요? 아, 있으세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홍석구 감독님이랑 두 번째 호흡이에요. 3년 정도 됐나요? 네, 3년 정도, 몇 년 전에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었어서 서로 그때 작품도 너무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좀 성적이 좋았어서 계속 뭐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고민 없이 참여하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촬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성품에 감탄하고 오늘 작품을 보면서 실력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약간 캔디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의 역할이 들어왔을 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부잣집 역할을 해보는 거랑 일단 남달랐고 뭐 선의 외모, 외적인 스타일링이나 뭐 메이크업 그리고 뭐 자세, 그리고 걷는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작품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디 감히 어떤 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항상 주어지는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마다 또 새로운 게 주어지고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열심히 앞으로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마블 히어로 캐릭터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마블 히어로 캐릭터.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블 이런 히어로물이나 그런 게. 영어 안 되잖아. 네? 영어. How you doing, buddy? 대사 있었잖아요. How you doing? Bye. 이거 있었잖아, 대사. 네, 감사합니다. 마블 히어로. 살려주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인권 영화에 좀 출연을 많이 했었어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최대한 상희처럼 전처럼 외면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좀 끝까지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의 캐릭터를 처음에 딱 신업을 받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전 아닌 도전을 통해서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모로 성장하고 싶어서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다은이의 매력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란 게 처음 생겼을 때가 그 영화부터 시작했잖아요. TV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등장인물인 도유빈과 공상범에게 영화에 관련된 어떤 직업을 준 것이 현재는 사실은 핸드폰이든 뭐든 누구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누구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초적인 그 뭔가를 찍는다는 행위가 매체가 달라지면서 어떤 식으로 확장되거나 어떤 식으로 왜곡되거나 아니면 이 사회나 개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어서 직업군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맡은 다음에 단편을 받고 그게 어떤 촬영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본 여성이 이제 복수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 단순 복수보다는 뭔가 제가 느낀 것들을 좀 긴 시간 속에 담고 싶어서 이런 이제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에 좀 착안을 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현재도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취재는 당연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취재를 통해서 어떤 그 사건의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재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고요. 그냥 주인공 도유빈이나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특별히 누군가에 한정된 이야기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 도유빈의 감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루기 힘든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의 이제 시작점이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간밤에 이제 술을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감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절망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감정을 계속 떠올리면서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든 한번 전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내내 한 번도 안 웃어갖고요. 제가 제 자신이 한 번도 안 웃어서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가볍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주제나 소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관객분들이 다큐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들의 무게감만큼 이 극영화 속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극영화다운 어떤 이야기 자체로서의 어떤 성격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될지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 소재를 너무 가볍게 다뤄도 소재를 그냥 활용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무겁게 다루면 굳이 다큐를 할 얘기를 왜 영화를 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냐 소리를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어떤 양쪽의 어떤 밀고 당김 속에서 어떤 것들은 조금 보시기에 조금 과하게 표현되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이것을 너무 그런 범죄를 재현하거나 또 주제 자체를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무겁게 전달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 보시기에 조금 균형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유포자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영화 됐으면 좋겠고 또 기억에 남는 영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포자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찍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도유빈이 나였다면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프라이버시한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게 누군가에게, 특정 인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다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도유빈이 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더 감정이 입돼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평점 8점 이상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몇만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표, 그냥 소박한 목표.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거 계속 박제돼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도 최소 10만 이상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그래도 보는 만큼은 좀 재밌게 유쾌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혹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다음에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까지 저희 영화를 보시는 동안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고 나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조금 주제가 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한 인물, 도유빈의 어떤 이야기로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에 너무 눌려서 어떤 이야기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영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마나 주제 의식은 강하지만 이야기로서의 재미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이라는 이 환경이 사실은 개인의 가능성이나 어떤 것들을 무한히 확장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개인을 위험한 상황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예, 그 어떤 디지털 문명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갖고 모든 행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촬영을 진행하며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초 유포자만 찾아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